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듣는 단어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어색한 표현들이 그 중에 하나가 MZ세대라는 이 단어. 지하철 광고판이나 TV 방송을 봐도 이제 뭐 MZ세대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저는 정말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이게 뭔 말인가. 미국에서는 일단 MZ세대라는 단어가 없고 Millennials 그리고 Gen Z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왜냐면 아예 다른 세대로 분류할 만큼 다르니까 이렇게 묶어서 MZ 이러지 않아요. 점심 안 먹어가지고. 그리고 재밌는 건 지금은 밀레니얼도 젠지 시대도 다 갔어요. 요즘 떠오르는 거는 젠 알파. 이제 2010년생 이후 지금의 11살, 12살 아이들부터가 젠 알파인데 그럼 이 알파라는 건 또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X세대, Y세대, Z세대 이제 X, Y, Z 알파벳 다 끝냈으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세대 이러면 뭔가 촌스러우니까 Now let's go Greek 이래서 뭐 알파 이렇게 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뭐 베타야? 원래 밀레니얼 세대들은 Y세대예요. 그래서 이게 X 그리고 Z가 있는데 그거 중간에 Y는 또 어디다 갖다 버렸나 했더니 우리가 원래 Y세대였어. 아무튼 제가 밀레니얼이니까 이제 우리라고 부를게요. 뭐야 그럼 우리들의 시대는 갔어? 이제 한창 미디어에서 요즘 밀레니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어느새 그 관심이 젠 Z로 옮겨지면서 왜냐면 이제 밀레니얼들이 다 결혼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리지 않아 더 이상. 뭔가 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됐어요. 지금 제가 모 대학교 실험실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밖에 캠퍼스에 지나가는 이 대학생들 보면 이 대학생들한테 나는 완전 이모뻘이야. 이모야 이모. 뉴욕 이모. 우선 이제 출생 연도, 이제 나이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잡아서 하나의 세대로 묶는 거를 이제 코호트라고 하잖아요. age cohort라고 하는데 1880년도에서 1900년도까지 lost generation, 뭐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서 이건 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니까 좀 유명한데 그 뒤로는 1900년대 초반 이제 greatest generation 이건 사실 못 들어봤고 그다음에 뭐 silent generation도 있고 이것도 못 들어봤지만 또 이제 그 다음에 큰 이제 세대가 baby boomers 유명하죠. 네, 우리 부모님 세대 사실상 그리고 Gen X 그 유명한 X 세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Millennials 한때 우리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던 이 Millennials가 있고 그리고 Gen Z 그리고 나온 게 Gen Alp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출처마다 한 한두 살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뭐 대세는 별 지장이 없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류한 각 세대의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들이 상징하는 문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맘대로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분류합니다. 각 세대별로 베이비 부머스 이제 65년생 이전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현재 기준으로 56세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죠. 이들이 모는 차는 가장 평균적인 보편적인 흔한 차는 Ford Taurus 아마도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음악을 듣는 법은 LP를 들었고 이제 카세트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즈를 당시에 공략했던 마케팅은 신문 지면 광고 이런 올드스쿨 우편 메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통했던 시대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 이들의 스타는 유명 연예인 아무래도 이제 비틀즈 세대이죠. 그리고 퀸, 레드 제플린, 밥 딜런 뭐 이런 유명인들이 있었고 뭐 마이클 잭슨도 이제 포함시켜주자. 그리고 Gen X, X세대 이들은 이제 66년생부터 79년생까지로 친다면 지금 현재 나이 한 42세에서 55세까지 이들은 토요타 캠리를 몰았고 이들은 이제 워크맨이랑 CD 플레이어를 들었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었고 그리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신문, 뭐 방송, 뭐 미디어 등등의 어떻게 보면 뭐 부머식이랑 별다를 바 없는 이들의 스타는 본조비를 들었고 이들은 메탈리카를 들으면서 자랐고 마이클 잭슨 뭐 이때도 이제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illennials, Gen Y 이게 이렇게 보면 사실 이 Gen X하고 Millennials 사이에 태어난 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을 Xennial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더 세분화된 구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건 뭐 거의 말장난 수준이고 사실상 그들도 한 80년대부터는 그냥 다 밀레니얼이라고 보는 게 맞죠. 2000년대에 성장기, 뭐 청소년기를 보냈는가가 결국 이 밀레니얼을 구분하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제 출생 연도로 따지면 80년대에서 한 95년생까지 26살에서 41세까지 우리가 모는 차는 사실 우리도 뭐 토요타 캠리 좋았어요. 그런데 좀 약간 밀레니얼 후반대를 보면은 이제 좀 테슬라 같은 거 사서 좀 젊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 법은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공략하는 마케팅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통했었어요. 뭐 이메일 마케팅도 나름 통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마케팅들 그리고 우리들의 스타는 90년대에 핫했던 이 팝스타들 Backstreet Boys 들으면서 자랐고 Britney Spears, NSYNC, Linkin Park 뭐 레이디 가가까지도 포함해주자 뭐 이들의 음악을 CD까지 구매해가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면서 느낀 게 이 밀레니얼들이 사실 이제 제대로 낀 세대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CD 플레이어 워크맨 듣다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이 아이폰이라는 게 처음 나오고 그 이후로 이어진 이 스마트폰 혁명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마트폰 이전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 floppy 디스크가 뭔지도 알고 실제로 그거 몇 개 가져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젠지는 floppy 디스크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아냐면 이제 증권사 입사하는 애널리스트들 이제 트레이닝 시킬 때 보면 이들이 딱 지금 젠지거든요. 이제 엑셀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뭐 엑셀 그 상단에 보면은 저장하기 그거를 보면은 아이콘이 이 네모난 floppy 디스크 모양이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왜 그 아이콘이 왜 그 모양인지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커스터머 서비스 이 팀에 매년 이메일을 보냅니다. 야 너네 혹시 이거 저장하기 아이콘 그림 변경할 생각 없느냐?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요즘?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아 이거 floppy 디스크 아이콘 언제까지 쓸 거냐.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이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다 씹혔죠. 아무튼 젠지 이거 끝내자면 이들은 96년생부터 09년생까지 지금 이제 한 12살에서 한 25살까지를 포함을 하고 이들은 테슬라 모델 S를 많이 끌고 다니고요. 이들이 음악을 듣는 법은 뭐 유튜브에서 보거나 아니면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해서 듣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은 뭐 디지털 마케팅, 소셜 마케팅이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들이 또 막 word of mouth 이런 거 약하거든요. 굉장히 experience driven 돼 있고 아무튼 이 젠지의 스타는 아마 뭐 BTS가 있을 거고 해외 가수로는 뭐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젠 알파 2010년에서 2025년생 사이를 젠 알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11살이나 그 이하예요. 이들이 차를 몰 때쯤이 됐을 때는 자율주행이 뭐 굉장히 뭐 보편화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들이 음악을 듣는 법은 글쎄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더 진화된 또 다른 폼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일단 question mark. 그리고 이들이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은 이게 사실 좀 중요한데 이들을 공략하려면 이제 밀레니얼들을 타겟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그리고 이들의 스타는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 스타? 아니 그런데 이런 건 대체 누가 만들어서 누가 언제부터 뭐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아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하는 질문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거를 또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이 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가? 이게 자본주의도 이 시기를 지배하는 시대상과 결합해서 계속 꾸준히 진화해 왔어요.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닌데 일단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인 이 베이비 부머 그리고 젠 X에서 약간 그 초기 그래서 이거를 부머 X라고도 하거든요. 부머 X 세대에서는 사회주의랑 자본주의라는 이 대립구도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 소련이 실제하던 시대거든. 참고로 이 막간 상식
소련의 붕괴는 1991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이제 뭐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어요. 자, 그 시절은 뭔가 이 산업 자본주의가 중심인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근로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집 사고 노후 자금 마련하고 이 뭔가 저축만으로도 이게 부의 증식이 가능했던 시기이고, 밀레니얼 이제 우리 세대부터는 자본주의가 이제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한 시스템으로 알고 자라온 세대죠. 그리고 우리 때부터는 이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노동, 근로소득 이런 것들보다는 자본소득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치중하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이제부터는 자본소득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저는 불로소득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Non-labor income. 이게 언어라는 게 사고를 만드는 건데 굉장히 편향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노동이라고 해서 회사에 가서 뭐 월급 받고 뭐 사업을 하고 몸으로 일하고 이런 것들만이 노동인가요? 아니죠. 이 투자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돈을 쏟는데 왜 레이버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는 정말 이 투자에 민감해하고 자본주의의 논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제 역으로 철저하게 이용할 줄도 아는 이 시대의 소비와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 그리고 밀레니얼 이후의 세대죠. 그래서인지 세상은 밀레니얼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을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인 젠 Z에게 뺏기지 않았느냐라는 소리가 있긴 한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이 자본주의 키즈가 벌써 또 키즈를 낳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 자본주의 키즈의 키즈가 이제 젠 알파가 된 거죠. 재밌는 건 요즘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브랜드 로열티를 주입시켜서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 세대가 지금 뭐 해봤자 한 10살인데 이 광고 타겟팅이라는 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타겟하는 게 바로 이 밀레니얼들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략하는 거죠. 왜냐면 인스타그램 마케팅, 유튜브나 이런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밀레니얼 세대이고, 이런 타겟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또 소셜미디어이기도 하거든요. 비용도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젠 Z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한데, 정말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 핫함에 그런 것들이 젠 Z의 소셜 서클에서 좀 검증받아야 하고, 경험으로서 잘 예쁘게 포장되어서 본인이 직접 뭐 인스타에 올린다든지 유튜브 뭐 틱톡에 올린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젠 Z는 공략하기에 더 힘들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밀레니얼스 아직 건재하다. 자본주의 키즈 1세대로서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타겟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물론 재미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다른 이 시대별 챌린지들을 이제 직면한 이제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이 서로 다름과 이 가치관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이제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이런 거는 정답은 없고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맞는 해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얼마나 이루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큼 들어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세대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가치를 필요로 하는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로 만들어내면서 이제 나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을 제대로 하는 삶이 정말 잘 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과연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급 자가 성찰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